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리플의 ETF를 향한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1경 5천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최근 리플 ETF 출시 계획이 없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주도해서 출시했던 기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블랙록은 정말로 리플 ETF를 출시할 계획이 없을까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블랙록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블랙록이 리플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리플의 ETF가 실제 법적으로 출시되는데 문제가 없는지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 주시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잠깐 광고니까 넘기실 분은 30초 뒤로 넘어가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수익 보실 수 있는 급등 코인들 제가 직접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날도 보라코인 220원 이하에서 매수 들어가서 270원에 익절하면서 하루 만에 25%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상담 번호로 문자 9번과 함께 급등코인 받고 싶다 보내주시면 당일 급등코인들 제가 매일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무조건 그날 매수한 건 그날 매도 원칙으로 수익 잘 챙겨서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락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도 직접 수익을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 공지 내용까지 넣어드렸으니까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수익 보고 나시면 다른 거 없어요. 구독, 좋아요 이거 2개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리플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기관들이 꽤 많죠. 위즈덤 트리를 시작으로 비트와이즈, 캐너리 캐피탈 등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관들의 신청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현재 코인 시장의 ETF 시장을 이끌고 있는 블랙록이 과연 리플 ETF를 신청할까 여부인데요. 그런데 이틀 전 블랙록이 리플 ETF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했죠. 정확하게는 리플을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ETF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블랙록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블랙록이 리플 ETF를 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촉발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록이 리플 ETF 출시를 한다면 이것은 리플에게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갈링하우스의 이 발언 이후에 지난달 블랙록과 JP모건이 리플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랙록의 이 말이 왜 거짓말인지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블랙록과 협력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 목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중에는 일본의 SBI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SBI 홀딩스 일본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본어로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블랙록과 맺은 자산운용 분야의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SBI 홀딩스의 자회사인 SBI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블랙록의 iShares ETF를 활용한 공모펀드인 SBI iShares 미국 밸런스를 출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블랙록은 21년 5월 SBI ESG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 인덱스 펀드까지 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록과 SBI 홀딩스는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블랙록과 리플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죠. 그렇다면 리플랩스를 제외한 외부 투자자들 중 리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SBI 홀딩스입니다. SBI 홀딩스는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상당한 양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려 리플랩스 초기 지분의 8.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외부 투자자가 바로 SBI 홀딩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내용을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았는데 작년 8월에 리플이 블랙록 그리고 JP모건과 함께 주요 무역협회인 ISDA의 회원으로 합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플과 블랙록은 분명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기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기관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 과거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치를 극찬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기라던 JP 모건은 알고 봤더니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엄청난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은 과거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언급들을 했지만 지난 2023년 워렌 버핏의 최고 투자 성과는 누코인을 직접 발행해서 큰 수익을 올렸던 누뱅크 주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관들의 발언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시장이라는 곳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누군가는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관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거저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관들의 블러핑에 속지 않으시도록 제가 항상 정확한 팩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곁에서 분석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리플 ETF가 출시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장애물은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ETF를 승인해주는 기관이 어디죠, 여러분? SEC입니다. 그리고 리플과 SEC는 현재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죠. 물론 새로 임명된 SEC 위원장 폴 애킨슨이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벌써부터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자세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리플 ETF 출시에 있어서 법적인 불확실성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왔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IT21 이게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통과가 유력하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이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 바로 리플의 ETF 출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법적 근거로서 작용을 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 법안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골자는 이겁니다.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이 법안이 이미 미국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고 현재 상원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의회는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상원에서 이 법안의 통과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한다라는 이 규정이 리플에게 있어서 ETF 출시는 물론이거니와 SEC 간의 소송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만들어주는 법적 근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코인 시장에서 법적 규제의 두 축은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데요. 여기서 만약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SEC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ETF 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만약 리플이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훨씬 더 완화된 규제기관인 CFTC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서 ETF 출시가 가능해지는데요. 앞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ETF 출시가 가능했던 이유가 이들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보다 완화된 규제 지침 하에서 ETF 심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인물이기 때문에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을 축소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리플의 ETF는 매우 절묘한 출시 시기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리플 ETF 출시에 대해서 향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에서 내내 강조드렸던 블랙록과 리플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리플의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리플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래들의 장난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격의 변동성에 굴하지 않고 리플을 통해 이 엄청난 폭등 수익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요 공지 내용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등 코인을 전달해드리고 있죠. 물론 이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 종목들의 차트를 보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수익을 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고래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주황 색깔의 매수 신호들이 발생을 하고 반대로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쇼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이 지표는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트레이딩뷰에 검색을 하셔도 따로 나오진 않아요. 이건 오늘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별도의 조건 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지표 소스코드부터 초대 권한까지 다 공유해드릴 거고요. 트레이딩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표 세팅하고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9번 지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영상 댓글에도 동일하게 9번 지표 뒤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만 입력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문자랑 대조를 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